그날 밤 누군가의 배신이 한 집안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대하는 끝까지 자신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재활치료사로서 누구보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온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더라고요. 믿고 돈을 빌려줬던 지인이 잠적해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돈이 병원 운영비 일부와 얽혀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대하는 제가 경솔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나선혜는 달랐습니다. 늘선 한약국을 30년 넘게 지켜온 약사이자 공씨 집안을 홀로 떠받쳐온 어른답게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대하나 사람은 속을 수 있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은 아니야. 선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는데요. 남편 공기철이 가출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또 한 번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성미 역시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 공정한까지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가족의 균열을 봉합해온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 문제는 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자책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요. 감정부터 분리합시다. 성미는 전문가답게 말을 꺼냈지만 어딘가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공대안의 무너진 표정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양동숙의 집은 또 다른 폭풍 속에 있었는데요. 남편 용길의 외도와 도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동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몰라야 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한의원 실장으로 번 돈을 모아 민지후의 미래를 준비해온 동숙은 집을 잃고 오빠 양동익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임에도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우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어른처럼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정하는 지역 정치 문제로 점점 양동익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온정동 야시장 개발 계획이 화두였는데요. 공정하는 지역 상인들이 밀려나선 안 됩니다. 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양동익은 시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급 클리닉과 연계한 개발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원장님. 동익의 말에는 욕망이 묻어 있었고 공정하는 그 욕망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립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하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낭만주의자였고 양동익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물 한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자식 세대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는데요.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위기에 빠진 사업부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리브랜딩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 공주아와 양현빈이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인물이었고 양현빈은 아르헨티나 유학 시절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단련된 디렉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친구로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일로만 보자. 주아가 선을 그으면 현빈은 웃으며 그게 되겠어요? 라며 농담처럼 받아쳤습니다. 라틴 특유의 여유와 유머를 지닌 현빈은 긍정적이었지만 주아 앞에서는 미묘하게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황보혜수의 시선은 냉철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였지만 현빈을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현빈 씨, 개인 감정은 배제합시다. 혜수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공주아가 현빈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한편 박준혁은 그런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습니다. 주아의 남사친이자 동료 디자이너인 준혁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주아야, 내가 감정에 흔들리면 내 꿈이 흔들려. 준혁은 질투 대신 연대를 선택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씁쓸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공우재는 또 한 번 의사 국가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가족 모두를 품으려는 박애주의자였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우재는 밤늦게 늘선 한약국에서 선혜를 도우며 말없이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야시장 상인회 회계에서 의문의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겁니다. 그 돈의 일부가 양지바른 한의원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양동익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세리는 선출의 신임을 얻어 재산을 관리해온 인물이었고 이번 일로 가문이 흔들릴 가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는 내가 지킨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과거 아내를 떠나보낸 죄책감이 겹쳐 있었습니다. 혹시 또다시 가족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즈음 공주아는 우연히 한 환자의 상담을 도우면서 자신의 의사면허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망설이던 주아는 결국 의료 지식을 활용해 위기를 넘깁니다. 그 모습을 본 현빈은 조용히 말합니다. 주아 씨, 당신은 두 개의 꿈을 가진 사람이네요. 그 한마디에 주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황보혜수는 현빈에게 해외 본사 발령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필요하면 다시 떠날 준비 되어 있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정도 정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동시에 정기범 순경은 야시장 자금 문제를 수사하다가 뜻밖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용길이었습니다. 동숙의 남편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자금 흐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겁니다. 동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설마 그 사람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의 대립, 주아와 현빈의 감정, 해수의 권력 계산, 동숙의 비밀, 대안의 자책, 우재의 좌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선혜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 남편 공기철이 남기고 간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가와 공가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과거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요. 선혜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할 때인가 보네.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랑도 가족도 권력도 다시 뒤집히게 될 겁니다.